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심의 원희주입니다. 네, 앞으로 24일부터 파리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경우 5년 재당첨 금지가 시행이 됩니다. 해당 요건에 충족한 주택을 구입하실 때 투자 시 주의가 요망이 되는데요. 맞아요. 기존에는 일반 분양에서 또 일반 분양으로 다시 도전할 때 5년간 금지가 됐다면 이번에는 조합원까지 그 분야가 확대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는 11월 1일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A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재개발 중인 B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B 아파트가 5년 뒤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만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실전부동산 고! 고!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고고 시간인데요. 함께 하실 분 모셔보죠. 마르스컴퍼니 주용남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는 부동산 고민 떨쳐보시죠.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전화번호는요. 02-2077-635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성공 투자 비법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에게 미리 문의 주신 시청자 사연 만나볼게요.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34평형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증여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석천호수 옆에 위치해 있고요. 롯데월드 조망권이기도 합니다. 잠실조공 5단지 재건축 영향도 받고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전망 좀 해주시죠.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아파트이죠. 장기 보유가 가능한 아파트가 되겠고요. 하나하나 주변 여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의 영향뿐만 아니라 자, 송파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죠. 바로 옆에 송파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옆에 올림픽공원까지에 이르는 잠실 관광 특구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지구 지정이 돼서 이제 개발이 활기차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 제2롯데월드타워가 이제는 우뚝선 위용을 드러내면서 활발하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이 레이크팰리스가 과거에 잠실 1단지나 2단지 대비 약간 좀 약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이 지하철 노선까지의 접근성이었는데 근데 양상이 좀 달라지는 것이요. 바로 하단에 9호선 3단계 노선이 새롭게 지금 활발하게 공사 중에 있죠. 이제 얼마 있으면 개통이 될 것입니다. 이 지하철 여건까지 더 좋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팔아야 될 이유는 없는 아파트이다.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이 많이 남아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을 비교 분석을 해드리더라도 잠실 1단지나 2단지가 평당가 한 4천 정도이고요. 지금 이 4단지죠. 레이크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 3,500 정도이기 때문에 향후에 더 쫓아서 올라갈 수 있는 폭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문의 주신 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역시나 자녀 앞으로 어떻게 넘기는가, 증여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텐데요. 이 질문에서 자식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제분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명이라고 할 경우에는 공동 명의의 이 증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문의 주신 이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가격 한 시가가 12억이 넘어가는 상태이죠. 기준 시가 9억을 넘을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동 명의로 2명에게 나눠서 각각 증여를 하게 된다면은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9억 미만이 되는 것이죠. 이 종부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하나 증여세를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부담부 증여로서 만약에 전세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식들한테 증여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증여하고 난 다음에 그 큰 증여세를 자식들이 낼 능력이 안 됐을 때 이 부분을 많이 염려하실 텐데 이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 부분만큼은 넘겨주시는 부모님이 납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부담을 덜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기본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세금 계산은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상담을 통해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호선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해 보이고요.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동명의 증여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됐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전부동산 고고입니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는지요? 저희 어머님이 성동구 행당동 한진타운 아파트 44평형 갖고 계시고요. 네. 상계동 주공아파트 11단지 17평형 보유 중이신데 두 개 다 보유할지 하나 매도할지 고민하고 계셔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대신 지금 전화 주신 거죠? 네. 예, 가끔 보면 방송국에 문의하시는 거 좀 쑥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고민 하나씩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없으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아파트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행당동 한진타운 아파트는 어머니께서 언제부터 보유하고 계셨던 건가요? 10년 넘으셨어요. 10년 넘으셨고 상계주공은요? 그건 작년에 사셨어요. 상계주공은 최근에 사신 거고 행당동 한진타운은 좀 오래 갖고 계셨던 거네요. 일단은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 거고요. 어머님 네.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지금 수지에 살고 있어요. 다른 살고 곳에 살고 계세요. 계시고 이 행당동이나 상계동은 그럼 두 개 다 이제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분석을 해드릴 때 이 투자 목적에 걸맞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당동 한진타운 아파트를 보시면 보겠습니다. 이 행당역에서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상태이죠. 역세권 아파트이고 단지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외견상으로 봤을 때 뭐 1차적인 이 장점이 먼저 눈에 보이는 아파트입니다만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이 주변에 이렇다 할 업무 시설이 가깝게 들어와 있지는 못합니다.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이죠. 따라서 전형적인 이 실거주 수요자들의 이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신 44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가가 한 7억 초중반 정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세가는 한 6억 선에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가격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전세가가 최근 들어서 큰 변동이 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매매가만 야금야금 이제 올라온 상태라는 것이죠. 실거주 수요가 강한 곳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일단 투자 목적으로 괜찮은지를 판단했을 때는 좀 매도를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에서 크게 치고 올라가기가 좀 힘든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거주 목적이라면 뭐 그냥 사시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 뭐 그냥 기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머님은 지금 상황이 투자 목적인 것이잖아요. 시청자님 듣고 계시죠? 네. 예. 어머님 지금 이거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일단 행당동 한진타운은 매도하시고 나서 다른 대체 그 투자를 하시는 것이 낫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상계주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계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1단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재건축이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 뭐 유사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용적률이 한 180%대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사업성도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또 이 창동 이 차량기지 개발의 호재도 안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시세 차익 목적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한진타운은 뭐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이 상계동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면서 재건축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좀 충분히 노려보실 것을 권해드리겠는데요. 근데 간단하게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리자면 상계주공은 시세 차익용 아파트가 되는 것이겠죠. 시청자님 듣고 계시죠? 네. 예, 듣고 집중해서 있어요. 들으셔야 돼요. 어머님한테 전달해 드리시려면. 네. 예, 시세 차익 목적의 상계주공을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행당동을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는 네. 하나는 월세 목적의 부동산을 좀 끼워 넣으시는 것을 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더군다나 이 파리 대책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 아파트 시세 차익을 규제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부동산을 하신다면 월세 목적의 부동산을 그것도 일반적인 뭐 주택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을 좀 같이 고려해 놓으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세세한 부분 아무래도 한 다리 건너서 들으시는 것보다는 그 어머님이 한번 직접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한번 모시고 오셔서 세미나를 참석하시든지 개별 상담 받아보시면 더 추가적인 상세한 설명 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당동 한진타운 아파트는 투자 목적이시라면 매도를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상계 주공 11단지 같은 경우에 장기 보유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너무 많은 분들 궁금증 주셔서 빠르게 짚어보고 바로 해답해드리는 스피드 상담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만나볼게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달빛마을 2단지 부영아파트 24평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름은 참 예쁜데 지명이 길어서 택배 붙이실 때 좀 힘드시겠네요. 주거지대로 보이는데요. 주변에 개발호재는 없을까요? 예, 이 화정동 달빛마을 부영 2단지를 보시면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쉬움이란 게 뭐냐면요. 화정역에서 조금 더 가까웠다면 투자 목적으로서도 적합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여기서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거리가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하나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장점이 좀 두드러지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가 대략 한 2억 6천 선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세가 한 2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한 6천 정도의 아파트 하나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거죠. 거의 뭐 다세대 주택 투자할 때 들어가는 돈이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만 놓고 봤을 때 투자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화정역에서 조금 옆으로 이동하시면 대곡역이 있죠. 대곡역에 GTX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의 이게 중요한 노선이 새롭게 들어올 때 각 개별 지역마다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대곡역 인근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이 전부 다 현재는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허허벌판이나 마찬가지란 의미입니다. 이미 도시화가 진행이 돼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각종 그 기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 새롭게 전철 노선이 들어온다면 거기에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중요한 전철역이 들어오고 이 논밭으로 남아있던 곳에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대규모의 업무 시설이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굉장히 혁혁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갖고 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가를 기준으로 해서 역산을 해보면 현재 2억 중반대 가격에서 3억까지는 충분히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한 3억 정도까지 보유하고 계시다가 시세가 일반적으로 3억까지 이르렀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그때 가서 이 지역과 또 시장 상황 또 판단해서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보유 의견을 권해주셨습니다. 투자 시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두 번째 고민도 함께 만나보도록 떠나보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원 아이파크 34평형 분양을 받았는데요. 미래 가치는 어떤가요 하셨어요. 안산지역의 위치에 있어서 자연 환경이 쾌적하겠어요. 그러나 주변에 좀 노후화된 아파트 많아서 가치 상승도 전망이 되는데 어떨까요? 예, 홍제원 아이파크를 보시면 만약에 이 지역에 다른 아파트를 문의를 주셨으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 홍제원 아이파크는 이제 분양이 이루어지고 나서 2018년 넘어서 입주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 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새 아파트입니다. 주변의 경쟁 상대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경쟁 상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아파트들이 좀 준공 시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것이 재건축의 호재하고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또 새 아파트도 아닌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 그래서 새 아파트로서의 경쟁력이 별로 없는 그런 아파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 상황 하에서 이 홍제원 아이파크가 이제 새롭게
분양이 되고 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이 지역에서 일종의 대장 아파트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서 큰 지도를 놓고 같이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항상 지도를 보실 때는 그 지역에서 대장이 될 수 있는 아파트와 함께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제원 아이파크와 비교가 될 수 있는 그 지역의 가장 대장 아파트가 경희궁자이가 있겠죠. 똑같은 34평이라고 할 경우에 경희궁자이가 한 10억 정도 선에 현재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죠. 이 홍제원 아이파크 분양가가 한 34평 6억이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입지상으로 봤을 때 경희궁자이의 서열이 훨씬 앞섭니다. 당연히 시세가 더 높은 것이 당연지사입니다만 하지만 시세를 비교를 해봤을 때 10억과 6억 이 격차가 상당히 크죠. 이렇게 서열이 높은 아파트가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시세를 쫓아서 시세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한선을 조금씩 높여놓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보유하고 가셔도 좋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 기간 보유하셔도 좋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자, 마지막 고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기업이 세입자로 있는 섹션 오피스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고 투자 시 어떤 점에 유의할까요? 생소한 단어입니다. 쪼개고 나눈다 그 의미의 섹션인가요?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섹션 오피스에 대한 분양 광고도 많이 보실 것이고요. 언론지상에 등장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주택법이나 건축법상에 지정이 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고 그 부동산의 형태를 이해하기 쉽게 실무상에 만들어 놓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션이라는 게 구획을 지어놨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오피스 말 그대로 사무실입니다. 구획이 지어져 있는 오피스라는 뜻이 되겠는데 그 사례 주신 분처럼 지금 대기업이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 섹션 오피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예를 들어서 대형 보험회사라든지 은행이 하나의 사무실을 빌릴 때는 굉장히 면적이 큰 그런 공간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통은 빌딩의 한 층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한 층 전체를 개인이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조그마한 상가 하나하나씩의 여러 명의 주인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는 세입자에게 공통으로 이 월세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 하나가 이 관계를 공정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관리신탁 회사가 개입이 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관리신탁 회사가 없다면 좀 투자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신력 있는 관리신탁 회사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리신탁 회사가 어느 곳인지 꼭 체크해보고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무료 세미나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주용남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규제를 이기는 대한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리고 여의도역 SNU 빌딩 14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02-564-1879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르스컴퍼니 주용남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